안녕하십니까. 땅사고 건물사고 부자되고의 땅사고TV 임동성입니다. 오늘은 중앙일보의 문정권 무식 무능 무대뽀 광주광역시 카페 사장 실명 걸고 외쳤다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전반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그 경제정책을 비판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여기에 일부 부동산도 문제도 좀 들어가 있더라고요. 한 두서너 줄 간단하게 언급되어주고 있는데, 여기에 그 강주 카페 사장님께서 여러 정권에 걸쳐서 자기가 자영업을 하면서 느끼는 그 감정을 이렇게 해주신 것 같아요. 여기가 뭐 문재인 정권의 호남에서 뭐 압도적인 지지로 문재인 정권이 탄생되어졌고, 지금도 여전히 가장 전국에서 많이 지지해주는 그 와중에도 이제 경제 정책에 대해서만큼은 여기를 이제 뭐 비판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쭉 한번 쭉 내용도 있고 하는데요. 그냥 원문을 바로 그냥 봐보겠습니다. 자영업자 이제 신문 기사분 한번 읽어봐 보시고요. 자영업자 배훈천 씨의 연설문 전문. 안녕하십니까? 운암동 골목길에서 커피 먹고 파스타 파는 자영업자 배훈천입니다. 광주는 좁고 소문이 빨라서 동네 장사하는 사람의 상호와 이름을 밝히고 이런 자리에 나선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여기 광주 호남권에서는 그 문재인 정권의 지지가 가장 높고 요런 그 정치적인 발언하면은 사업을 폭망할 수 있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그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해도 망하고 저렇게 해도 망하니 제 개인적인 소신을 뭐 밝히지 않았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스름 달빛 아래 어둠 속에서 살게 만든 문정부의 정책에 대해 이 정부의 지지 기반인 광주에서 현지인의 입으로 들려주는 게 우리 자식들의 살아갈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유익할 것 같아서 용기를 냈습니다. 다소 거칠고 거슬리는 말들이 나열되더라도 잘 헤아려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전두환 노태우 정권 때 대학을 다니고 비슷하네요. 전두환 노태우 정권 때 저는 다녔네요. 노태우 정권 때 전두환 조금 말기에 다닌 것 같아요. 7년 임기했었죠. 저는 이제 91학번이고요. 이분이 나보다 나이가 조금 더 많을 것 같네요. 전두환 저랑 좀 비슷한 시대에 사시는 것 같아요. 저도 자영업자고요. 저도 지금 현재 먹고 살기 힘들어서 투잡 뛰고 있습니다. 저는 전두환 노태우 정권 때 대학을 다니고 김영삼 정부 때부터 자영업을 생계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영삼 정부 때부터 저보다 훨씬 좀 더 빨리 했네요. 저 같은 경우는 언제부터였는지 저도 좀 헷갈리긴 한데 제가 한 뭐 8년 뭐 됐으니까 저는 박근혜 정권 때부터 했다고 봐야겠네요.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뭐 하면 이분은 꽤 나이가 저보다 좀 더 있으시겠네요. 저 일찍 하셨는지도 모르겠고 저는 직장인 생활을 좀 더 좀 10여 년 했고요. 공부한다고 또 뭐 날려 먹었고요. 자, 김영삼 정부 때부터 자영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영삼, 김대중 정부 때만 하더라도 자영업은 월급쟁이들의 부러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김영삼, 김대중 때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지 않나? 김대중 때는 IMF니까 월급쟁이들의 부러움의 대상은 아닌 것 같은데 자영업자들이 어쨌든 이제 본인 주장은 그리고요. 특히 IMF를 거치면서 직장인들이 명태와 정년이 없어 좋겠다며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겠네요. IMF를 거치면서 직장인들이 많이 잘렸으니까 자영업을 부러워하더군요. 그런데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권을 거치면서 부침이 있긴 하였습니다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자영업자는 여지없이 동정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출발은 최저임금이었습니다. 최저임금만 생각하면 지금도 분통이 터집니다. 주변 상인들은 한결같이 시급 10,000원이면 나 장사 안 하고 시급 받고 일하고 싶다 이러는데 진짜 서민의 삶은 일도 모르는 패션 좌파들이 여기 그래도 좀 좋은 단어로 써줬어요. 패션 좌파들이라고.
다른 분들은 막 종북자파들이라고 그러는데 시급 10,000원도 못 줄 것 같으면서 시급 10,000원도 못 줄 것 같으면 장사 접어라 소리를 거침없이 하는 거예요. 시급 10,000원도 못 주는 악성 일자리를 만드는 사업은 빨리 청산할수록 공동체에 이롭다. 이렇게 버젓이 글을 써놓았어요. 주방에서 매일 불에 데이고 카레에 베이면서도 찾아오는 손님들을 보면서 나름의 긍지와 보람을 갖고 일했습니다. 200도로 예열되는 커피 볶는 기계 앞에서 대여섯 시간씩 잠시도 한눈 판지 알고 정성을 들여 커피를 볶는데 재미와 보람을 느꼈습니다. 2017년 기준으로 190만 원 월급 주는 직원 1명, 2017년 기준 190만 원 월급 주는 직원 1명, 6,500원 시급 주는 알바 2~3명을 데리고 나름 즐겁게 일하다가 월급날 잘 지켜서 월급 입금하는 날이면 감사합니다라는 인사를 들으면서 뿌듯해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저의 이러한 소중한 일상이 순식간에 청산돼야 할 적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오늘 저에게 주어진 주제가 소상공인으로서의 바라본 문재인 정권의 경제정책인데요. 현실에 발딛고 살아가는 자영업자가 볼 때는 문재인 정권의 경제정책은 한마디로 문제다, 무식하다, 무능하다, 무대뽀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시급 6,500원을 받고 일하는 것만으로도 기쁘고 감사해하는 서민들의 삶을 모른다는 겁니다. 최저임금을 34.8% 인상해 놓으니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웬만해서는 알바 안 씁니다. 알바를 쓰더라도 15시간 미만으로 경력 있는 알바생만 뽑습니다. 예전 같으면 근무 시간이 짧아서 돈이 안 된다고 찾아보지도 않던 일자리를 지금은 모집 광고 한 번 내면 하루 만에 마감됩니다. 어찌나 전화가 많이 오는지 장사에 지장이 있을 정도입니다. 강남이랑 구름 위에서만 사는 자들이 개천에서 붕어, 개구리, 가재로 오손도손 살고 있는 자영업과 서민들의 생태계를 순식간에 망가뜨려 버린 겁니다. 그나마 경제를 성장시켜서 장사가 잘 된다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도 작은 충격으로 그칠 수 있었을 텐데요. 문재인 정권은 태생부터 경제 성장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손님들이 직업별 씀씀이를 보면은요, 공무원분들은 공금이 아니면 돈을 잘 안 쓰시더라고요. 민간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이 씀씀이도 크고 모임도 많아서 이런 분들이 많아져야 장사가 잘 됩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어떻게 했습니까? 청년들을 전부 독서실로 처박혀 공무원 시험 공부에 매진하도록 만들지 않았습니까? 제 가게가 있는 서강로 도로변에는 구형 독서실이 겨우 한 군데 있었는데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초대형으로 스터디 카페형 독서실이 대여섯 군데가 새로 생겼어요. 우리 가게가 있는 건물에도 골프 연습장이 나가고 독서실이 생겼어요. 청년들이 중소기업이라도 들어가서 돈을 벌어야 모임도 하고 친구들도 만나고 하는 것인데 다들 독서실에 처박혀서 문제지만 붙잡고 있으니 골목 장사가 될 턱이 있겠습니까? 우리 자영업자들과 서민들의 김대중 대통령께서 IMF를 극복하면서 공공부문을 개혁하고 민간부문을 활성화시켰을 때 경기가 좋아졌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비정규직을 양산했다고 욕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고용 유연성을 확보해 놓으니까 일자리가 더 많이 생겨서 서민들이 일자리를 선택해서 골라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김대중 정부와 완전히 반대로 정책을 폈습니다. 문정부가 공무원을 10만 명 가까이 늘려놓지 않았습니까? 4년도 안 된 기간에 4개 정부 20년간 합산한 것보다 더 많은 수의 공무원을 늘려놓은 것이죠. 좋은 일자리 꿰차고 비정규직 차별하는 민노총을 개혁해서 일자리를 늘리기는커녕 비정규직에 정규직화라는 선신성 정책을 남발해서 기업의 비정규직마저 채용을 꺼리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제가 카페와 길거리에서 매일 오가는 손님을 보면서 느끼는 게 문재인 정권 들어 새로 생긴 일자리라곤 택배 기사님들과 배달 라이더 그리고 모자 쓰고 동네 한 바퀴 도는 노인 일자리뿐인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공무원, 배달 라이더, 노인 일자리 이것 말고 뭐 늘어난 일자리 보셨습니까? 젊은이들이 전부 독서실에 처박혔으니 기성세대들이라도 소비가 늘어야 할 텐데 이 무지한 정권이 또 52시간제라는 것을 강행해 버리지 않았습니까? 김영란법 시행으로 공무원 관련 소비가 뚝 끊겼는데 주 52간제를 강행해서 가계 수입이 제자리거나 오히려 줄여드니까 시장의 활력이 완전히 사라지고 만 것이죠. 우리 자영업자들에게 문재인 정권은 그야말로 재앙입니다. 대재앙이에요. 또 하나의 대재앙인 코로나19 팬데믹이 아니었다면 문재인 정부가 자영업자들에게 저지른 죄악의 참상은 백일화에 드러났을 것입니다. 제가 운영하는 매장의 경우 2018년에 일손이 많이 필요했던 레스토랑은 폐점을 해야 했고
지금 운영 중인 매장도 2019년 매출이 2020년 코로나 시기 매출보다도 더 저조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가 문재인 정부 모든 실정을 가리고 있지만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서 생각해 본다면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모조리 반자영업, 반서민의 적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수레가 마찰을 끈다는 것만큼이나 기이한 소득주도 정책으로 소득주도 성장 정책으로 서민 일자리를 초토화시키지 않았습니까? 주 52시간제 강행으로 저녁 있는 삶이 아니라 시간만 있지 돈이 없어 주말 저녁 외식까지 없는 삶을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까? 돈 버는 일자리가 아니라 돈 쓰는 일자리만 늘려서 통계 조작하고 우리 자식 세대들에게 부채 떠넘기는 진짜 악성 일자리를 늘려놓지 않았습니까? 자영업자들 보고 악성 일자리 만든다고 비난하더니 지금 진짜 악성 일자리 만드는 게 자영업자입니까? 문재인 정권입니까? 제가 서두에 한때 부러움의 대상이었던 자영업이 이제는 동경의 대상이 됐다고 한탄을 했는데 이보다 더 심각하게 받아들인 것이 뭐냐면 이 정권 들어 조선시대 산업공상의 신문제가 되살아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상공업이 우선받고 시장 질서가 중시되는 현대 자본주의 사회를 문재인 정권은 상공업을 천시하고 관이민위에 군림하는 가렴주구형 신조선 반봉건 사회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공무원 지겨워서 못해 먹겠다. 중고트럭 하나 끌면서 배추 장사라도 할란다. 70년, 80년 대 이렇게 하셨던 분들이 장사로 돈 벌어서 건물도 짓고 성공 스토리를 써 나갔었는데 지금은 이런 도전정신, 창업가 정신이 자취를 감춰버리지 않았습니까? 정부 주도하에 이루어진 청년 창업, 여성 창업,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는 것들은 모조리 상인 정신을 거시하고 시장의 질서를 왜곡시키면서 정부 보조금 타먹다가 청산하면 되는 것으로 그 실상이 밝혀졌죠. 소상공을 위한답시고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서 자유경쟁을 저해하는 형태가 문제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초창기에 소상공인들이 카드 수수료 부담된다고 카드사들 수수료 억지로 내리겠습니다. 카드 수수료 깎아준다고 하니까 다들 환호했었는데요. 막상 현장에서는 어떻게 되었냐면요. 포스를 임대해주고 관리해주는 벤 사업자들이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이 일일이 카드사를 하나하나 상대할 필요 없이 벤사들이 대행을 해줍니다. 벤사들은 카드 매출 건당 수수료를 카드사로부터 받아서 운영을 합니다. 벤사들 간의 가맹점 유치하려는 경쟁도 치열했습니다. 서로 더 좋은 성능 포스를 무상으로 대여하고 고객관리 프로그램과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그런데 카드 수수료가 줄어들으니까 카드사들이 벤사들에게 주던 수수료를 깎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영업자들은 어떻게 됐느냐. 과거에는 다 무료로 받던 서비스 하나 둘 없어지고 유료화되었습니다. 영수증 출력할 때 쓰는 감열지도 무상으로 받았는데 이제는 이것도 돈 주고 사서 써야 합니다. 지금은 무상되어 포스는 찾아볼 수도 없고 월 임대료를 내거나 일시불로 구입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이렇게 체감하는 것 말고도 과거에는 카드사들이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소비 촉진 효과가 있었는데요. 이런 것도 잠치로 감춰버렸습니다. 스타벅스 같은 대형 프랜차이즈들은 카드사를 통해 다양한 할인 쿠폰 등을 제공하는데요. 옛날에는 카드사들이 중소규모 가맹점들을 위해서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그런 이벤트를 다양하게 제공했었고 이런 것들이 경제 활성화에 알게 모르게 영향을 미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카드 수수료 인하를 전격 시행하니까 눈앞에는 이익 같은데 돌아서서 보니 손해더라 이겁니다. 작년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장사가 정말 힘들어졌는데 이런 재난 앞에서 망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게 해준 것은 물론 안 받은 것보다 낫겠지만 정부가 주는 재난지원금이 아니었습니다. 배달의 민족이었습니다. 민간이 만들어낸 배달이라는 시장이 열려서 영업금지 조치도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즘에는 또 정부가 나서서 배달의 민족을 찾겠다고 공공배달 앱을 보고받아 돌아다니고 있더군요. 제발 이런 중국 공항 같은 짓들 그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부는 더 이상 시장 교란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최저임금 올려놓고 대책이랍시고 일자리 안정자금 만들고 일자리 안정자금을 관리할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단이란 공공부문을 추가로 만들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제로페이 만들어가지고 제로페이 전체 매출보다 제로페이 홍보비가 더 많이 들어가게 만들고 이제는 또 배달의 민족 찾겠다고 공공배달앱 만들어서 세금 낭비하고 정말이지 자기가 땀 흘려 번 돈으로 사업을 하는 사람 같으면 이런 식으로 흥청망청 할 수 있겠습니까? 김영삼 정부 때 자영업을 시작해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이렇게 6개 정부 아래에서 자영업을 영위해온 상인의 현실 감각으로 감히 말씀드립니다. 지역경제를 살리고 중소공인을 살리려면 김대중 경제정책을 계승해야 합니다.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서 헛발질하지 않도록 공공부문을 대폭 감축해야 합니다. 소비를
안정시키는 각종 세금의 최고 세율을 대폭 낮춰야 합니다. 그러면 시민들이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 자연스레 소비가 늘고 공무원과 함께 각종 규제가 줄어들면 시장이 다시 활력을 찾게 될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정책을 다시 한번 되짚어 봅시다. 저임금 근로자 이한답시고 최저임금 대폭을 올려서 그나마 있던 저임금 일자리가 씨를 말렸죠. 시간 강사들 권익보호하겠다고 강사법 시행해서 시간 강사 일자리마저 씨를 말렸죠. 임차인 권리 강화했다고 임대차 보호법 시행해서 전세 대란, 전세금 폭등을 일으켰죠. 집값 폭등을 일으켰죠. 여기 뭐 좀 자세히는 안 써졌네요. 집값 잡겠다고 규제와 대책을 남발해서 집값 폭등시키고 서민과 지방 사람들을 벼락거지로 내몰았죠. 우리는 이제 양의 탈을 쓴 늑대마냥 겉만 번지르는 정책들로 포장해서 정권 잡고 실제로는 소상공인과 서민을 닥달한 밭들이는 문재인 정권을 시판해야 합니다. 180석까지 차지하고서도 할 줄 아는 거라고는 과거팔이야 기념일 정치밖에 없는 내로남불 얼치기 운동권 정치관들에게 더 이상 선동돼서는 안 됩니다. 요게 조금은 아마 이제 이게 제가 이걸 가장 싫어하는 게 지금 이거거든요. 운동권 출신들. 이제 날 끝나고 나서 제가 말씀 좀 드려볼게요. 이분도 근데 아실 거예요. 호남권에서 대학교까지 나왔고, 운동권이 어떠한 했는지, 시장의 역할을 국가가 대신하는 무모한 국가주의자들을 거부하고 자유시장 경제를 되살려야 합니다. 이것도 완전히 저는, 좀 일치하는 의견이네요. 공공 부분에 과감한 축소와 노동개혁을 단행하여 청년들에게 미래를 열어줄 수 있는 용기 있는 정치인과 정당을 세워야 합니다. 자유와 평등, 성장과 복지를 경험주의와 합리주의에 입각하여 균형 있게 추구한다는 명제를 우리 시민사회의 대원칙으로 정리시켜 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오늘 만민 토론회 하나 기폭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영애 기자님께서 올리셨고요. 자, 여기 이제 보시면 이제 이 의견에 많이 동조해 주신 분도 있을 거고요. 부정하신 분도 계시고 그럴 거예요. 근데 이제 현재 문재인 정부 이제 들어서면서 문재인 정부가 조금 얘들이 좀 개판이고 능력 없고 실력 없고 엉망진창이네인 것을 조금 이제 깨달으신 분도 있을 것 같고 아직도 맹신하신 분도 있을 것 같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분의 의견에 100% 동조하진 않지만 대체적으로 많은 부분에 있어서 동조하고 의견을 같이 한다는 생각입니다. 자, 이분이 이렇게 이제 의견을 했고, 자영업자들이 망해 나가고, 어떤 자영업자가 아니라 개인도 망해 나가고, 취직도 못하고, 이런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자, 국가적인 차원에서 사회적인 학자라든가 노는 것은 다 이렇게 뭐라고 평가를 할 수 있겠지만, 제가 봐보니까 그러더라고요. 망하지 않고 자기가 어떻게든지 취직을 해야 돼요. 저도 IMF 거치고 나서 정말 취직 못하고, 공부한다고 이렇게 시간 보내고, 뭐 한다고 날리고, 나이 30 넘어서 취직하고, 결론은 그냥 뭐냐면은, 언론이라든지 뭐에든 다 감성팔이 합니다. 근데 그 시간이 지나 보면 다 필요 없어요. 어떻게든지 취직하고, 어떻게든지 내가 내 사업 하든지, 또 내 사업 했으면 망하지 않고 해야, 망하고 나면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무런 뭐가 없더라고요. 이게,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제가 2018년부터 돈을 굉장히 좀 못 번다라는 그 느낌을 받아서 2019년부터 해서 2020년 투잡, 쓰리잡 뛰고 있고 저도 같은 경우도 공인중개사를 지금 이제 한 지가 14년부터 이렇게 해서 14, 15, 16, 17, 18, 19 20, 21, 8년째 지금 이제 되어 가고 있네요. 근데 여전히 힘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영업자들은 어디지 가나 다 힘듭니다. 힘들지 않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분도 열심히 살아가지고 저보다 더 긴 자영업을 하신 것 같은데, 전국에 계신 자영업자들, 어떻게든지 여기저기 배워서 쓰고 망하지 않고 성공하시길 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이 말밖에 해드릴 말이 없습니다. 또 계속해서 연구하고 어떻게 하면 돌파를 할 수 있나.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부동산이 좀 안 돼서 투잡, 쓰리잡으로 지금 사실 좀 돌파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다들 참 힘든 문제입니다. 자, 이것은 개인적인 거고요. 자, 국가적 차원에서 이분이 말했던 거 만민 토론의 기폭제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뭐 여기 말씀하셨다시피 광주가 문재인 정권을 뭐 창설했다 그럴까요? 광주 사람, 전남, 호남 사람들이 전폭적인 지지에서 문재인 정권이 탄생되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민주당 권리당원이고요. 계속해서 권리당원 당비를 내고 있는 민주당 사람이고 뭐 그렇게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나이가 지금 제가 40대 중반부터 그 전에는 무조건 민주당을 찍어줬는데 그 이후에는 지금 민주당에다 당비는 내고 있지만 민주당을 안 찍어줄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안 찍어준 이유 중에 하나가 경제정책의 개판이라는 거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노무현 정권 봐서 제가 노무현 때 취직을 못했었는데 노무현 때 부동산 정책이라든지 많이 봤습니다. 근데 이게 시장 경제 정책을 하지 않더라고요. 운동권 출신이라는 사실을 뭐 알고요. 또 노무현 정권 때 장악했던 그 친구들이 그대로 문재인이가 되면 똑같이 할 것이다. 그러면 경제는 개판 만들 것이다라고 해서 저는 문재인을 지지해주지도 않았고 뭐 뽑지도 않았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만은 지금도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대학교 다녔을 때 제가 많이 봤었던 것. 우리가 여기 이분은 이제 패션 좌파라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분들을 그냥 종북 좌파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학교 다녔을 때 저도 그 운동권 뭐 제가 운동권도 아니지만 그 잠깐 밑에서 좀 해서 봤었거든요. 1학년 때. 근데 그분들은 대체적으로 사고방식이 뭐냐? 소련 그쪽의 공산주의적 사고방식을 굉장히 그 정치적 이념으로 갖고 있고 자유경제 시장을 굉장히 배척하고 경제 언론을 굉장히 배척합니다. 이분들의 모든 내 구조가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시장 경제 정책을 계속해서 반하는 정책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엄청난 공부를 잘하고 예를 들어서 뭐 서울대학교를 나오고 연고대를 나오고 석박사도 하고 다 그렇지만 뭐가 포커스가 잘못됐어요? 바로 그런 겁니다. 자본론에 심취되어 있죠. 공산주의 원리에 심취되어 있는 그분들. 왜냐하면 자본론 마르크스가 쓰는 그 공산주의의 기본적인 기초적인 학문을 제공해 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것에 의해서 저는 그 모든 국가의 포커스가 그쪽에 맞춰져 있다고 봐야죠. 그래서 이 친구들은 저는 제가 봤을 때 586 이 친구들은 학교 다닐 때, 대학교 다닐 때 그거에 굉장히 심취돼 있어요. 학교 다닐 때 경제 언론을 배우지 않아요. 공급과 수요 이론을 배우지, 그걸 다 무시합니다. 그걸 다 무시하고 시장 원리를 배척하고 그 다음에 가격의 원리를 배척하고 이렇게 하게 해서 정책의 경제를 펼치니까 나라가 완전히 경제가 망가뜨려진다는 거죠. 이거 최저임금이라든지 뭐다든지 다 보면 다 저는 그거에 의해서 지금 4년 만에 나라가 완전히 경제가 거덜났다라고 지금 보여지는 거거든요. 물론 거덜났지 않았다라고 평가하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거덜났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뭐 제 의견에 동조 안 하신 분들이 있겠지만은 여기 지금 이분이 뭐 만민 토론 기폭제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한 건데 저는 그냥 그러거든요. 지금 이제 586 이 세대 분들이 군사 독재 정권을 무너뜨리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이렇게 만드는 역할에 공신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분들이 공산주의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어서 자유민주주의적 사고방식을 한 게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인민민주주의적인 그 국가 정책을 하려고 하는 것 같고 자유시장 경제를 부정하는 그런 정책을 펼치는 것 같아요. 경제 언론의 기본적인 것을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뭐 더불어민주당의 당을 장악하고 있는 이 586 세력들, 그 다음에 우리가 국민의힘이네, 국민의지민에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거기에도 봐보면은 전향을 했다고는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들도 여전히 586 세대들이고요. 같이 술 처먹고 으쌰으쌰하고 돈 한번 벌어본 적 없고 나와서 뺀당 정치지릿거리나 했던 이 친구들이기 때문에 돈을 한 번 안 벌어봤던 이 친구들의 논리에 의해서 이렇게 시장 경제 정책을 이렇게 이해하지 못한 그들의 논리에서 같은 그 한나라당에 있던
그분들도 똑같다라고 보거든요. 저는 한나라당에 있는 그분들의 뭐라고 그럴까요? 그 586 세력들, 그 다음에 민주당에 있는 586 세력들 다 퇴출되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이게 다 퇴출이 되어져야 대한민국의 좀 이렇게 자유시장 경제 원칙에 좀 맞춰서 좀 하는 또 이렇게 해서 발전되는 좀 이렇게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제 의견이 틀릴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또 뭐 비난 받을 수도 있고 뭐 그렇긴 합니다만 이건 제 개인적인 사견이었습니다. 이상 강주 시민이 썼던 제 부동산과도 좀 연결되고 경제정책이라서 한번 올려뒀습니다. 문재인 정권 무능무식 무대법 강주 카페 사장 실명 권고 외쳤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네이버 카페 빛가람 혁신도시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카페직이고요. 카페 활동하고 있는 카페 부동산입니다. 나주 혁신도시에서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가, 토지, 아파트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 삼성화재도 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상가 통해서 임대차 매매하신 다음에 화재보험 같이 가입하시면 중개수수료 절반 정도 할인해 드립니다. 그리고 삼성화재의 그 의료실비, 운전자 보험, 자동차 보험, 화재보험, 적금, 치아보험, 연금보험, 상해보험, 통합보험, 자녀보험, 간병보험, 당뇨보험 이런 것도 모두 한꺼번에 취급하고 있습니다. 보험을 또 가입하게 되시면 또 이렇게 저를 통해서 상가 이렇게 임대차 내시고 하시면 네이버 카페 빛가람 혁신도시 카페에 홍보를 해드리고요. 유튜브에도 이렇게 홍보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벤트 행사를 해서 여러분의 매장에 손님들이 찾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벤트 비용은 제가 부담해 드립니다. 저를 통해서 많은 사업 같이 윈윈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